아, 이게 누가 예준이가 찍어서 보내준 거 PDF 파일로 변환한 건데 글씨가 좀 약간 음, 흐리고 하니까 내가 요거를 다루고 있는 어, 자료 다른 거 줘볼게. 음, 하- 교사용 자습 그러니까 참고서 같은 거야. 다시 보내줄게. 기다려봐. 음, 요걸로 하자 우리. 음, 잠시만요. 이게 너네 교과서에는 없는데 내가 지금 너네 학교 독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 지금 학교에서 학습지로 수업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 선생님이 쓰시는 학습지 내용들이 여기저기 다른 독서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주로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요 파일은 동아 출판사의 독서 지문에 여기 글이 있어. 그래서 요걸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아직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어,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아직 덜 찾았거든. 내가 찾게 되면 자료 같은 거 문제 더 보도록 할게. 봅시다.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요. 네, 추론적 읽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요거 봐주시면 돼요. 글쓴이가 글에 직접 드러내지 않은 내용.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것,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주제를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은 미루어 짐작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미루어서 판단하는 거. 그럴 때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경우 독자가 어느 정도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 안다고 가정한 채 글을 쓰기 때문에 직접 드러내지 않은 내용도 추론하며 읽어야 된다. 사실적 읽기가 다른 거지. 그를 위해선 단어나 문장, 문맥 등을 살피고 특히 문맥이 되게 중요하겠지. 독자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주제 등인데 그 글의 맥락을 고려해서 겉으로 나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숨겨진 주제 등이 있는지, 직접 주제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사실적 읽기로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혹시라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숨겨놓은 은연중에 전하는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 여기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뭘 파악한다? 글의 맥락을 고려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한다. 여기에 이 교과서는 예시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일단 직접 읽지는 않을게요. 필요하다면 한 번쯤 참고 삼아 읽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글은 현대사의 경쟁적인 속도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비판적이겠지? 자, 독자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으로 추론하면서 글을 읽어보자는 거고요. 중수필은 아시겠지만 경수필과 반대되는 것으로
좀 더 사회적이고 덜 개인적인 그리고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중수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철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추상적은 관념적, 개념적이라는 말과도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빠른 속도만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미친 가속의 세계에서 자신의 속도를 차지할 필요성이라는 건데, 추상적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연쇄적인 걸 계속 이어서 설명하면서 구체화한다는 얘기고요. 비유와 예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제목을 보면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 그거에 맞춰서 사느라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지. 제목 자체가 강박증이라는 데에서 속도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삶의 속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글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춤춘다고 했지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봅시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속도를 가진다. 네. 중심 화제입니다. 속도란 움직이는 속도고 살아있는 속도다. 살아있으면 속도다. 어디선가 5년에서 8년 정도를 사는 토끼도 80년 사는 인간도 200년 사는 황소 거북도 평생 쉬는 호흡의 수는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신 토끼는 인간보다 10배는 빨리 숨을 쉬고 거북이는 인간보다 2.5배 느리게 숨 쉬는 것이라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토끼는 동작이 빠르고 거북이는 움직임이 느린 것을 보면 그 말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정확한 이건 일종의 개념정의라고 보면 되겠죠. 자, 평생 쉬는 호흡의 수가 비슷하다는 게 사실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따라 수명이 긴 경우는 그 생의 속도가 느린 거겠지. 이거는 숨 쉬는 속도라고 할까요? 숨 쉬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수명이 길수록. 움직임의 속도, 이는 단지 행동의 속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맨눈으로는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함은 꽃 피는 속도와 우리 지각의 속도 간의 간극, 갭 때문이다. 지각뿐 아니라 생각도 속도를 갖는다.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는 훨씬 더 편차가 크다. 그래서 속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속도를 갖습니다. 움직임의 속도라고 하는데 행동의 속도, 그다음 지각의 속도, 그다음 생각의 속도. 그래서 이런 속도를 갖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각자의 속도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놓네. 중간 부분을. 속도와 타이밍. 요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토끼, 거북이, 인간 얘기한 거 흥미 유발.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춰 사는 것이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함께 산다는 것의 정의예요.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할 수 없으며 함께 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춘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함께 행동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한다는 뜻과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 숫자로 표시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이를테면 걸음이 빠른 이가 같이 가는 느린 이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며 앞서갔다면 기다려주는 것이다. 느린 이도 평소보다는 빨리 걸으며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산다는 건 속도를 맞추는데 그 속도는 그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맞춘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 속도를 맞춘다는 건 결국 하나에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맞춘다는 건 느린이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추거나 자 그를 위해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 혹은 기다려주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봐봐 아까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춘다는 것 그리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리듬을 맞춘다는 것 나름 연쇄적이죠. 연쇄법. 자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한다. 자 박자와의 차이점입니다. 박자는 다른 박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리듬이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교향곡의 같은 소절을 연주할 때 현과 목관, 금관, 타악기는 각기 다른 속도로 연주하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이 리듬이 바로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예시로 오케스트라를 예로 듭니다. 자, 하나의 소리 안에 상이한 속도들이 공존하고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가 하나의 박자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이 조건이 중요하죠.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할게. 이 내용이랑 여기 내용이랑 되게 비슷하죠. 하나의 박자, 이게 허용되는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 하나의 소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 같은 말들 볼까? 하나의 박자 안에서 하나의 소리 안에서 하나의 박자 안에서 같은 말 그리고 또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적으로 같은 거겠지. 내용을 또 구분해야 되겠네. 여기를 구분해 보자면 자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것. 계속 연쇄법이 그런 겁니다. 함께 산다는 건 속도를 맞추는 것, 속도를 맞추는 건 리듬을 맞추는 것, 리듬을 맞추는 건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것. 역으로 거꾸로 응답하는 능력이란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다. 자, 이래도 맞고 이래도 맞습니다. 리듬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것이 된다. 네, 같은 말이에요. 응답하는 능력은 리듬을 맞추는 능력. 같은 말. 그래서 리듬을 맞추는 능력. 자, 리듬을 놓친다, 타이밍을 놓친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 그래서 소제목의 속도와 타이밍에서 그것은 리듬.
그지? 변속 능력입니다. 누구도 혼자 사는 법은 변속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겠죠.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면서 만나는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도 이 사람 나름대로의 산다는 것의 개념입니다. 주관적일 수 있죠. 농부는 대지의 변화에 소와 벼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추어야 하고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신체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 자, 살면서 만나는 이웃은 지금 돼지도 이웃이 되고요. 소와 벼도 마찬가지고요. 컨베이어 벨트도 마찬가지죠. 단지 이웃만이 아니라 그지? 이웃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네요. 일종의 사례예요. 속도에는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큰 여유 있는 속도가 있고 그게 아주 작은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가 있다. 자, 속도의 두 가지를 크게 나눕니다. 여유 있는 속도와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 자,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는 리듬 차이를 크게 허용하지 않는다. 여유 있는 속도는 리듬의 차이를 크게 허용한다. 그렇기에 속도와 리듬은 삶의 단면이다. 갑자기 자, 정리된 건 없나? 없네. 자,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에는 리듬 차이가 작고 허용되는 리듬 차이가 여유 있는 속도 속에서는 허용되는 리듬 차이의 허용 정도가 크다. 이렇게 할까? 리듬 차이의 당연하겠죠. 허용 정도가 작다. 그래서 같이 묶는 겁니다. 속도와 리듬은. 삶의 단면이다. 나의 속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다. 즉, 앞문장과 똑같아. 왜? 속도와 리듬이 삶의 한 단적인 모습이니까. 즉, 나에게 요구되는 속도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말. 그런데 내 삶의 속도와 내가 사는 세상의 속도 간에는 되게 작지 않은 간극이 꽤 큰 있기 마련이다. 그 간극이 크면 불편함과 불화의 정도가 커지기 쉽다. 자, 내 삶의 속도와 하는 세상의 속도 간의 그 차이가 불편함과 불화의 정도를 가져온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속도보다 내 삶의 속도가 느릴 때,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때 특히 그렇다. 세상의 속도가 나보다 빠를 때가 문제입니다. 아니네요.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보다 내 삶, 맞네요.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는 빠르고 내가 느릴 때 그런 거지. 물론 빠른 걸 악덕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것이 미덕인 것만은 아니듯. 자, 그래서 빠름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도 뭐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이 악덕인 것만도 아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속도가 있다. 상황에 따라 빠름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다만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빠른 것은 느린 것만큼 느리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다는 것은 능력으로 느리다는 것은 무능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니까 빠름과 느림의 차이가 있는 거지. 느린 것과 빠른 것의 속성의 차이. 그래서인지 느린 것은 무능으로
빠른 것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얻으려고는 노력이 대체로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공학, 스포츠 모든 분야들인 좀 더 빠른 속도를 만들고자 한다. 심지어 예술도 그런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비르투오소, 탁월한 기교 연주자, 그러네요. 의 전통이 강한 서구 예술의 전통 덕분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기타리스트도 좀 더 빠른 연주 속도에 인생을 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한 연주는 예술이 아니라 묘기를 자랑하는 서커스에 지나지 않고 비유. 감속할 줄 모르는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는 살인기계에 불과하다. 자, 비유적인 표현을 썼고요. 자, 빠른 속도만을 강조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드러나죠. 자,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변속 능력이다. 우리 자동차 모는 그 저기에서는 가속 능력이 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운전을 하면서 살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오히려 감속 브레이킹 능력이라고 하지. 좋은 차술의 브레이크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휴식의 속도와 일의 속도, 연인의 속도와 친구의 속도, 성인의 속도와 아기의 속도에 맞춰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능력. 이게 변속 능력의 예이기도 하지만 바로 보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게 변속 능력입니다. 요게 상대의 속도에 맞춰 하는 것. 이 변속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산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죠. 속도에 맞추려면 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자, 속도의 강박증 이제 드디어 비판적인 내용이 좀 더 나오겠습니다.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다. 자, 미친 가속의 체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글쓴이의 부정적, 비판적 그런 견해가 좀 담긴 거죠. 속도의 빠름, 속도를 빠름의 정도로 간주하기에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림보다는 빠름을 능력으로 쳐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홀려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다. 문제점이죠. 속도의 자연학과 손잡은 능력의 윤리학에서 속도는 단지 미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의무와 강박, 윤리가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그지? 살아남으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속도의 자연학. 사람마다 자연스럽게 타고난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도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능력이 있으면 윤리적인 거, 없으면 비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유능과 무능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이런 미친 속도의 강박증을 말하면서 자본을 말하지 않는 치명적인 누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속도의 미덕을 강박으로 바꾸고 속도의 사활을 거는 것을 외적인 강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 자, 자본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속도의 미덕을 강박증으로 그리고 속도의 사활을 거는 것을 외적인 강제로 강요받는 것을 만든 건 바로 자본이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어느 세상에서 통용되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 인디언들에게 시간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는 것도 알려진 이야기다.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고용 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 바로 자본.
이라는 관계죠.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에서조차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빌려준 시간에 비례해 대부분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들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어느 세상에나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야. 시간은 돈이라는 것. 시간이 돈이 되고 고용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 이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 시급으로 받잖아요. 최저임금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시간당 페이잖아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나 이런 회사 대기업의 아니면 회사의 사장들이 돈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을 갖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는 거죠. 마르크스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보통. 자,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지.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한다. 8시간 고용하고 1시간을 놀린다면 1시간치의 임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고린 대공업자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돈이라는 말은 귀중하다는 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돈이다. 자본가에게. 그래서 시간은 돈이기에 같은 시간에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자, 그래서 같은 시간에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 처리하는 것. 이것도 돈이 된다. 자, 시간도 돈이 된다. 그지? 자, 생산, 유통,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속도가 돈. 여기죠. 점점 빨라져는 벨트 컴의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버린 모던 타임즈 속 영화 속의 내용이다. 찰리 채플린의 공경이 결코 과장이 아님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소비 또한 이제는 미친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자, 소비도 속도를 갖게 되었다. 어떤 속도? 미친 속도. 자, 그럼 속도도잖아요. 소비 또한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생산에서도 이런 것들인데 소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을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은 파멸로 몰고 간다. 휴대전화는 2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는 3, 4년 바꿀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사물의 생존경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음, 그런 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한다. 자, 미친 소비의 속도. 자, 감각적 삶을 말초적인 삶이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면 산다. 그리고 그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본다.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유혹당하고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속도에 파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철학자의 견해를 통해서 자기 의견, 견해의 어떤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자,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돼요. 아까 나왔지 강제와 강박. 어디 있었죠? 강박과 강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래서 생산, 유통, 소비. 그래서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소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런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 속에서 속도의 파시즘에 산다는 거죠. 속도의 파시즘이란 뭐냐? 전체주의 시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억압적인 시대잖아. 누구나 따라가야 할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하나의 속도에 일치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억압이라 그랬어. 이러한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로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건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라는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외적으로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 됐다. 그래서 내면화됐다. 그런 속도가.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강박이잖아요. 내 영혼의 속도, 자신의 속도라는 것이 있을까? 자기 신체의 속도, 자기 영혼의 속도 같은 것이 질문. 모를 일이다.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답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네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속도가 원래부터 따로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살면서 익숙해진 그래서 자신의 같은 속도가 따로 원래부터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자신의 속도라는 건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자신의 속도. 그것이 자신의 속도 아니냐. 우리 신체와 영혼은 100년 전 사람들의 속도를 답답하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속도라는 말로 무언가를 지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였어요? 뭔가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변속 능력이었죠. 그래, 그럴 때 맞추는 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에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춤추는입니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에 끌려서 추는 게 아니라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자, 비유적인 표현이 외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에 맞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건 자신의 속도가 아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다. 그건 그저 중력에 끌려 추락하는 것보다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춰선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에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여기 이게 뭐예요? 자신의 속도를 갖는다는 것과 관련 있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이 바로 뭐예요? 변속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치의 변속 능력.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같은 말. 이것이 뭘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결정적인 것이다. 자신의 속도를 갖는데. 그래서 나는 걸핏하면 편두통으로 밀고 가는 일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글을 쓸 때면 일부러
LP판을 걸어놓는다. 이게 뭐야? 자기의 속도를 가지려는 행동인 거죠. 20분마다 음반을 뒤지며 순탄하게 상승하는 작업의 속도에 일부러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껴넣는다. 이걸 뭐래? 일부러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 이렇게 해볼까? 라이트를. 자, 여기는 뭐야? 에스컬레이팅 되죠, 자꾸. 자꾸 편의점 읽어가는 일의 속도. 순탄하게 상승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저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이런 걸 얘기하고 그 정지의 시간에 일의 속도에 맞춰 가빠지는 호흡을 수습하여 안단테의 속도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요즘은 시를 일삼아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행동. 자기 속도를 갖기 위한 느린 시인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 다른 속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황급히 써내려가는 글 사이에 다른 리듬의 글이 끼어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변하는 리듬 속에서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또 다른 속도, 또 다른 삶의 가능성. 그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황급히 써내는 글, 이 사람이 작가라는 걸 나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일치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할 건 없고요. OX 같은 것도 이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문제 주면 문제 풀기 전에 여기 한번 좀 보시고 확인해 주시죠. 대조라는 거. 여기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미큼매거 미크매거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없어. 이게 언어 이름인가 봐. 인디아는 시계가 말해주는 인위적 시간에는 관심이 없다네. 또 무엇을 하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만일 자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자네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야.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시간 제약은 없어. 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시간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우선이 되고 삶이 우선이 되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해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의 리듬에 기초한 생물학적 시간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다. 알, 알곤킨어에서 시간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 묘사된다. 전통적인 노인들에게 단풍이 들 때와 같은 표현은 9월. 같은 표현보다 훨씬 의미가 크고 가슴에 와 닿는다. 그래서 자연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간을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연의 리듬에 기초한 생물학적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디언들은 속도를 미덕으로 여기지도 능력으로 여기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추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발걸음은 이런 것, 지각은 그냥 인식하는 것. 발걸음은 이래서 특정 기준이 있지만 지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기준이 없어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론해 보자잖아요. 별거 없어요. 시험 문제 그냥 밑줄 쳐놓고 그 의미 묻는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본다. 비판적으로 보고. 요것도 의도나 목적 추론하는 거. 그래서 이런 학습 활동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왜 할까? 이런 일 왜 할까? 그지? 여기에서 벗어나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겠죠. 이 정도까지 보고요. 여기 이런 거는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아. 이거는 이 교과서에 들어있는 중에 더 읽어 보기와 관련되는 거니까. 대신 요 시는 좀 나와볼 여지도 있어. 산중에 사는 스님이 달빛이 너무 좋아. 물병 속에 물병 속에 함께 길어 담았네. 달빛을 달을. 방에 들어와 뒤미쳐 생각하고 병을 기울이니 달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네. 그런 인간이 탐내던 그것을 욕망을 일으켜 가지려 했지만 결국 가질 수 없었음을 드러내는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는 아마 나오진 않고 아마 외부 지문으로 혹시 반영되지 않을까 보기 박스로 싶어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인위적인 요소나 물질적 품에 벗어나 살고자 하는 것 여기 보시면 자 글쓴이가 LP판을 그런 행위와 글쓴이 우물로 물을 들어가는 행위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 외부에서 강요되는 어떤 시간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를 찾기 위해서 자 모두 하고 있던 작업의 속도의 정지를 일으키는 행위고 자신의 속도를 찾으려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 문제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자. 야, 오전 8시 반에 되네, 이게 수업이. 오늘 여기까지.